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해운을 조국 씨는 이해운을 빨리 지금 주저앉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조국은 원래 자기 빼놓으면 다 그렇죠. 대장경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오늘 아침에 속보로 지금 나와서 전해드리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하자. 지방선거 아마 함께 치르자. 이렇게 공개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마 지금 이준석이 장동혁을 찾아갔기 때문일 것이고 네. 또 국민의힘에서 또 이 민주당에 요구를 했잖아요. 영수회담을 요구를 했는데 네. 그 불응을 한 것을 내가 가만히 이유를 보니까 네. 결국은 이해운을 아직까지 낙마시키지 않겠다 이 뜻인 것 같아요. 네. 네. 영수회담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운 낙마는 확정이 돼버릴 테니까. 네. 그 정청래 대표의 이 워딩을 전해드리면 이것도 이제 제목을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이제 공지를 돌렸나 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랑 합치자 뭐 이런 워딩을 했는데요. 저는 조국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가치를 말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 정권 심판을 외쳤고 조국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다. 12.3 비상계엄을 극복해왔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 정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원팀으로 뛰어야 한다. 두 당의 협상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조국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네. 이제 죄송합니다. 아유,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런 줄거리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으로 일단 당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장동혁당, 조국당, 이준석당 네. 이렇게 3개 당이 있습니다. 의석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3당 그 연석회의를 열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당 대표 연석회의. 그래서 이준석과 장동혁은 지금 야2당이 서로 손을 잡고 단식장에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함께 공동투쟁하자 특검을 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그 손을 조국당의 조국은 일단 뿌리쳤어요. 그렇죠. 그 손 안 잡겠다. 네. 그런데 지금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문제는 17개 광역단체장이 분포가 어떻게 결판 지을 것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데 많은 곳에서는 한 자릿수 포인트로 당락이 결정될 경우에 그때는 조국당과 이준석 당이 역할이 캐스팅 보트처럼 큰 그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장동혁과 이준석 당이 저렇게 뭉치면 긴급 기자회견을 정청래가 왜 했겠습니까? 지금 이제 조국은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 특검 쪽에 대해서는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해우는 안 돼. 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먼저 선제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정청래가 오늘 저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아마 광역단체장에 대한 일부 딜을 할 용의가 있다. 이것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조국 당은요. 네. 기본적으로 그 자신들 이 좌파들이 절대 위에 있는 호남 네. 이다 후보입니다.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네. 합당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수도권에도 후보를 내서 같이 그 뭐 단일화를 나누게 하자, 나눠 먹자.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당, 네. 개혁신당은 예. 후보를 낼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이러니까 가령 TK라든가 PK를 말할 것도 없고 네. TK에 과연 후보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수도권은 오히려 후보를 내서 그것 네. 때문에 패배했다. 이런 덤태기를 쓰게 되면 네. 이준석에게는 정말 미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준석은 단일화 이전에
자연스럽게 네. 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지 뭐 합당이든지 아니면 그냥 선거연대든지. 후보 단일화든지 그냥 선거 지원 형식을 한다라든지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조국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네. 조국은 호남에서 자기들 이길 그렇지. 지역이 있다고 그렇지. 보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이겼잖아요. 예, 선거에서. 이러니까 쉽게 포기를 하지 않죠. 네. 그리고 조국이 또 스스로 야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이준석 연대하는 것보다 정청래, 조국 연대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야 돼요. 근데요, 조국은 지금 조국 입장이 지금 나왔는데요. 네.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합당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주에서 전북도당 당사에서 이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어제 늦은 오후에 정청래 대표를 만나 오늘 발표 내용을 미리 전달을 받았다. 아, 그랬구나. 네, 네. 라고 하면서 예.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가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네.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고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선진국 실현, 토지 공매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은 미래의 진보적 과제를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구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행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이를 위해서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에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 즉 이거는 이미 얘기가 되었고 조국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반응을 보이는 거는 이미 얘기가 마음이 결정이 됐다. 예, 그거가 이제 얘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더 뚜렷해지는데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지난번 대통령 선거라고 해봤자 뭐 7개월 전입니다. 맞습니다. 불과. 그런데 이준석은 끝까지 대선을 완주를 하면서 8%의 자기 몫을 그냥 그렇습니다. 실현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대선 결과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안 됐다 그 판단 이전에 말이죠. 네네. 그런데 조국은 그걸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국이 자기도 이준석과 똑같이 끝까지 완주를 했으면 조국도 몇 퍼센트 가져갔겠죠. 그것이 이재명 당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끊임없이 기회가 오면은 이재명 집권당 세력들에게 나에게 진 정치적 빚을 내놔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가 오고 이렇게 합당에 관한 물밑 대화가 이미 오고 가고 있다면 바로 그 정치적인 계산서를 내밀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계산서라는 게 뭡니까? 일단은 광역단체장이 됐든 시가 됐든 군이 됐든 뭐 구가 됐든 내 몫을 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만약 그렇게 여의치 않으면 나는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단독으로 다시 나가겠다. 뭐 이런 밀당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오늘 상황으로만 보면 뭔가 얘기가 진척이 좀 있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아마 그 기획 아니면 그걸 뭐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걸 누가 마련할까? 대통령실일까? 민주당일까? 나는 어디 한 군데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2차 특검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지방선거까지 특검 증거로 계속 몰고 간다는 말은 이게 가령 명태균 같은 자를 아직까지 놓아주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 뒤에는 서울시장 오세훈을 흔들어 볼 수 있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2차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는 정말 소름이 끼쳐요. 야 정말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방선거 마치면 과연 아까 뭐 정권 재창출 이런 조국의 말을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요 개헌이 벌어지면 문자 그대로 앞으로 보수가 설당을 없애버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국은 결국은 이제 민주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것 이거를 약속으로 받아낸 것 아닌가. 조국이 부산시장을 네. 생각할까요? 왜요? 그럴 정도로 정치를 보십니까? 나는 부산시장은 전재수는 이미 공수처를 벗어났어요. 전재수 그대로 나옵니다. 네. 여론조사하면 지금 또 부산에서 당당 1위를 하고 있고 네. 조국은요 더 큰 꿈을 꾸고 있는데 부산시장이 대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네. 저도 아니거든요. 조국은 아마 부산에 내려가지 않고 수도권 내지 서울에 서울시장에 나오면 나왔지 네, 네. 부산시장에는 안 나옵니다. 네. 저는 부산에 갈 것 같은데. 아니요.
그만큼 네. 예, 여성답게 보시는데 네. 예, 조국이 꿈이 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은 조국은 아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어떻든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된다면 네. 양보를 하지 않겠죠. 아니 이제 이런 거죠. 서울시장이 아니면 적어도 그 다음 카드는 네.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사이에 어떤 카드가 있느냐.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네. 거의 당선을 확신할 수 있는 곳에 공천을 나로 단수 공천을 해달라. 네, 네. 뭐 이런 딜.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 할 수 있는 건 중앙정치 쪽으로 더 생각이 기울어져 있다고 봤을 때 네. 여의도냐 서울시냐 뭐 그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서울 수도권 밖으로는 안 아니 나갈 것이다. 국회의원은 네. 또 다르죠. 네. 국회의원은 지방을 가더라도 늘 서울에 있으니까. 여의도로 들어오니까. 네, 네, 네. 그런데 부산시장이 되는 순간 중앙정치하고는 좀 이제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도 서울에 머무르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네.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해서 되면 더더욱 이점이 하나 있는데 합당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네. 자기가 당대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합당을 하면 네. 그러면 당대표를 놓게 되잖아요. 네, 네. 그때는 그러면 당 내에서는 어떤 지위를 가질 것인가.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네. 당 내에서의 지위. 그렇습니다. 예, 전당대회를 다시 열 것이냐. 당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네.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줄다리기 하다가 나중에 깨져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다음 더 중요한 것 돈 문제. 양당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조국 당도 돈이 있고 가장 빚도 있고 그럴 때 그 빚은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합치느냐. 결국은 살림살이 합치는 게 마지막 허디를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물밑 대화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조국의 위치 설정. 네, 네. 6.3 선거에 어디 출마하느냐. 네. 그 합친 당이 있다면 거기에 당내 위치는 어떻게 하느냐. 네. 정청래하고 대등한 위치냐. 정청래 바로 밑에 넘버 2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조국은 대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아니면 갈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는 말씀하신 대로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상징성이 있죠. 네. 아니면 서울시장 둘 중에 하나겠죠. 대통령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대통령이 된 로또 복권이 자주 당첨되는 곳에 나를 보내다오. 아니 계양을로 가는 순간에 이재명을 잇는 후계자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계양을 말이 계속해서 떠도는 이유가 나는 거기 있지 않느냐. 지금 이제 계양을에 대해서 가장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이거든요. 예, 청와대 이제 대변인인데 조국 입장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은 전 대변인, 청와대 전 대변인. 전 대변인과 예. 관뒀나요 벌써? 예, 관뒀죠. 관두고 나갔죠. 아 나갔나요? 예. 아직 나가서 같이 거기 교회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 그런가요? 예. 관두고 갔나요? 현직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현직으로 갔습니까? 예, 대변인은 아, 예. 그러니까 현직이니까 대통령을 수행하는 거죠. 예, 예. 현직으로 갔습니까? 네, 네, 미안합니다. 네, 김남준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예, 김남준 김남준이요. 예, 말씀하시는 현직입니다. 거잖아요. 지금 예. 현직입니다. 근데 조국 입장에서는 김남준은 자기가 꺾을 수도 있는 내부 경선 상대라고 볼 수 아니 있어요. 합당을 하게 되면 예. 자연스럽게 김남준이 밀리죠. 아 밀리죠. 방법이 없죠. 밀릴 수밖에 없죠. 조국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조국이 들어와서 개항을 가고 거기서 국회의원이 돼서 본인이 뭐 2년차, 3년차 들어가는데 2년차 들어가는데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느낌 어떠실 것 같아요? 조국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쪽에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낼 겁니다. 나의 칼은 정청래를 향해 있는 것이다라든지 나의 칼은 뭐 나는 그 대를 잇게 된 경우에 어떤 충성맹세 비슷한 시그널을 계속 보내지 않을까? 그거 다 판단하고 하는 행동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조국의 등장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예. 정청래가 아니고 김민석입니다. 아 또 그렇네요. 예, 김민석이 엄청 싫어할 거예요. 조국이 등장하는 순간 예. 김민석의 입지는 예. 확 쪼그라드는 수밖에 없는 김민석은 거죠. 원래 자신이 노렸던 서울시장 대신에 지금 당 대표로 방향을 슬쩍 바꿨거든요. 네. 당 대표를 보겠다 이랬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청래와 문자 그대로 명청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마 앞으로 그 부분이 참 재미있게 바뀔 거예요. 이재명의 그 복심이 어디로 가느냐. 네. 복심은 이기는 쪽에 있다. 뭐 옛날에 전통적으로 청와대가 하는 말들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재명도 예. 지금 불안한 것이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네.
지금 모든 것이 명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국이 뭐 3년은 길다 이러는데 아마 이제 내년 되면요. 네. 국민이 아니 올 가을쯤 되면 국민의힘에서 3년은 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방선거 지나면 네. 3년은 길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이재명 경우에는 2021년에도 조국 사태를 이제 사과했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전형적으로 책임이 클수록 비판도 크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네. 했고 네. 그 정치 행적 중에 조국을 옹호한 기억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어요. 네. 그 수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조국이 뭐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거의 뭐 누구는 예수에 비유하고 이랬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에 대한 일종의 왜 학력 좋고 네. 인물 좋고 네. 그야말로 꽃길을 걸어온 정치인에 대한 기성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라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네.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조국이 자기의 지역구를 혹은 뭐 물려받게 되고 혹은 뭐 민주당의 이름으로 서울시장을 하게 된다. 그거를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가 대표시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당 이름 모릅니다. 저는 이게 간단치 않은 갈등이 네.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가능하죠. 그런데 뭐 어떻든 민주당은요 네. 앞으로 정말 위험천만한 고개의 칼날 등선을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런 인물 중심의 정치를 하잖아요. 네. 지금 야당에서 필적할 만한 인물이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야당의 부담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의 뭐 정체성이 부족하다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다 인물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다.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네. 그때는 3년은 길다 이 말 한마디에 네. 굉장히 무게가 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 결국은 서울과 경기도 여기에 이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는 아직도 뭐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맨 앞에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견제 또 후보들이 뭐 67명이 쭉 도열해 있고 그런데 야당 쪽은 오세훈이냐 나경원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돼 있고 오세훈 쪽에 조금 더 많이 부가 가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말이죠 여기에 가령 조국이란 변수가 들어오는 순간 정원호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뭐 박주민 뭐 서영교 등등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점 하나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뭐 김동연이다 추미애다 뭐 김병주다 등등이 있는데 그런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 그 판세 속에 국민의힘 쪽에서 유승민이 나가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아직은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는 건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정청래와 조국이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따로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 지금 합당에 대해서 뭔가 상당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국이 어디로 가느냐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쉽게 하면 조국이 어디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정치 판도에 대한 분석도 함께 나오리라고 봅니다.